아, 참, 간이 콩알만해졌네. 이런 말이죠. 간이 콩알만해졌네. 이런 말 있죠. 너는 간땡이가 뭐냐? 아니, 신군의 집에 와갖고 말이야. 초상집에, 우리나라 초상집은 꼭 쫓아다니는 게 하나 있죠. 그렇죠? 초상집 주인은 나중에 뭐 대주느라고 시간 다 보냅니까? 뒷돈 대주느라고, 그죠? 친구끼리 노름을 하더라도, 그저 한 100원짜리, 그저 1000원짜리 해가지고 나중에 딴 사람이, 그저 해장국 사고 그러면 좋은데, 이게 노름이, 그렇죠? 자꾸 커지죠. 만질수록 커지는 게 노름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야, 우리 한 판에 10,000원씩 놓고 하자. 우와.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너 간땡이가 보냐? 그죠? 간 큰 남자 시리즈, 그렇죠? 그런 거 유행했었죠. 너 간땡이가 보냐? 그러면, 형님, 지금 간 찍어봐도 난 지방간도 없고, 지방간. 그렇죠? 지방간. 웬만한 사람들 지방간 다 있어요. 그러고 지방간 있는 것 같고 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좀 운동하고 배가 고파서 조금 우리가 낙타는 아니지만 낙타 덩어리에 있는 혹에 있는 굿기름을 갖다가 유사시는 쓰죠. 우리도 지방간에 저축되어 있는 지방은요, 배가 고프면 갖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또 운동량이 많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는요.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다 그래요. 그 정도는. 난 지방간도 없고 형님, 그 다음에 제가 간염도 없습니다요. B형간염, A형간염 이런 것도 없습니다요. 하물며 제가 뭐 간경화가 있겠습니까? 저보고 뭐 간땡이가 없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죠. 우리는요. 그때 너 간땡이가 벗냐? 하는 건 뭐예요? 자기 분수에 없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 그렇죠? 소위 허풍. 그렇죠? 간에 허풍 들었구나. 네 주제에 한 판에 10,000원짜리를 놓고 해? 미쳤구니까. 형님요, 이왕이면 몰아줍시다. 그래가지고서 간땡이 본 사람들이 집 팔아가지고 증권, 그렇죠? 막권, 도박이라는 게, 저도 한때 이거, 한 20년 전에 우리 친구끼리 물론 하긴 했지만요, 많이 해봤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탁 끊었습니다. 손을 끊는다고 도박이 끊어집니까? 그렇죠? 손을 어떤 수행자들은 너무 여자 생각이 나가지고 남근을 잘라버린 사람도 있대요. 마음을 끊어야지, 마음을. 근데 도박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 만지면 만질수록 자꾸 커져서 배가 망신하는 것도 있지만 저 사람의 눈물 먹고 내가 즐거운 거죠. 서로 즐거울 리는 없죠. 돈 나무가 있어가지고 툭툭툭 떨어지는 게 아니죠. 제가 져야 내가 기분 좋죠. 친구의 눈물 먹고 기분 좋은 거죠. 이게 악업입니다. 악업. 네? 전국의 도박협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게 할 짓이 아니로구나. 물론 저도 한때 많이 당한 게 있어가지고 복수 삼아서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랬더니 도박 세계에도 진짜로 도박 잘하는 사람은요, 포카 페이스라고 해서 무심하고, 포카 페이스라고 그러면 좋으면 그냥 금방 웃고 나쁘면 금방 잃게 되는 얼굴입니까? 아니면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는 얼굴입니까? 이런 걸 보고 포카 페이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야, 우리 집 개는 말이야 포카를 다 해, 카드놀이를 해, 화투도 해. 응? 그런 개가 다 있어? 그래. 근데 누가 따냐? 그거야 내가 따지 무조건. 어떻게 네가 따냐? 그러니까 그 개는 좋은 패만 들으면 꼬리를 흔들어. 여러분, 도박의 계통도 허락되어진 나라 같은 데 가서 도박사라고 해서 정말로 수업받는 사람들도 정말 공부하는 건 첫째가 무심입니다. 무심. 배가 잘 들어왔는지 못 들어왔는지 모르게 두꺼비 파리 잡아먹으러 가면 무심입니다. 무심. 하물며 우리가 이 건강, 이 유기체, 이 어려운 이 유기체를 지켜나가는데 무심을 공부시키지 않고 무조건 웃어라, 무조건 승부에서 이겨라 1등해라. 제 2등짜리 성적표 보고 기분 좋은 1등짜리가 걔가 건강한 애입니까? 스포츠에서 이겨가지고 상대방 눈물 먹고 사는 게 그게 건강한 마음입니까?
이길지 질지 모르는 게임을 보는 우리들은 즐겁죠. 음양불측 의지신자라 재미가 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미칠 지경입니다. 누군가 하나는 져야 되는 승패의 세계, 선거문화의 세계, 이것이 지구촌이 썩어가는 질병의 세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간땡이가 분 민족이요, 간땡이가 분 지구촌이요, 간이 너무 허풍이 들어가지고 여자들도 어느 날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앉아가지고 나는 말이야, 우리 남편이 외국 갔다 왔는데 말이야, 1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갖고 왔는데 다이아몬드 반지만 끼면 알레르기가 생겨. 근데 걔 조카한테 줬어. 그래 열받아가지고 옆에 아줌마, 나는 말이야 밍크 코트를 100번을 사왔는데 밍크 코트 가까이 있는 막 내가 코에서 재채기를 하지 뭐니. 그래서 내가 저기 사돈을 발준 줬다. 그 옆에서 듣던 정신과 의사가 빵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의사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는 허풍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우와, 간땡이가 분 이 지구촌, 간땡이가 분 이 나라, 도처에 일확천금을 꿈꾸고 갑자기 권력을 잡으려고 꿈꾸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나라, 또 그런 남편을 시봉하는 부인, 그런 여자를 뒷바라지는 남편, 그런 아들에서 재산 파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좀 분수 좀 지킵시다. 마음을 닦지 않고서는 질병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수심 지병가라 마음을 닦아가지고 병을 치료하자. 이 간경락 심보를 잘 써라. 가운데 손가락으로 올라간 거 수없이 얘기했어요. 수험생 여러분, 여기 있는 중충혈만 잘 자극을 하면 기억력이 서생을 합니다. 기억의 저장 창고 심보. 간자는 장군지가 아니라 장군과 같으니 모려가 출현한다. 모려라는 것은 아주 멀리 내다보는 눈, 과거에 있는 것을 반성해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마음을 장군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장군의 마음은 어디로 가고 허풍만 늘어나가고, 알맞은 선지식은 어디로 가고 맨 나쁜 지식만 들어가고. 이 나라가, 이 지구촌이 왜 말세로 가고 있느냐? 간경락하고 심포경락에 조율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서 분수를 찾는다는 거, 그것이 바로 청간지제입니다. 간을 맑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간 해울탕이라 간을 착 씻어가지고 해울탕이라 울기를 풀어준다 하는 것이 여자들의 유방암의 약으로 씁니다. 유방암이 그냥 왔겠어요? 우라병으로 왔지. 그렇죠? 그러니까 청간 해울탕이다. 이게 약자로 이렇게 하거든요. 우화가 쌓여가지고 온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청간 해울탕이다 할 때도 간을 맑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게 전부 허풍이 들려가지고 허역이 붙어가지고 지금 말이죠. 그래서 수심 지병가라 마음을 닦아서 병을 치료하자 하는 사행시를 전국의 한의과 대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공부하던 사행시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동양의학 5천년간 질병 분류를 크게 둘로 했는데 그 하나는 내상의 병이더라 이게요. 안으로 상했어. 안으로 상한 게 뭐냐? 우리 마음으로 상한 거예요. 또 하나는 풍한 서습 좋아라. 바람이 어떤 날 싫어. 어떤 날은 찬 기운이 싫어. 어떤 때는 더운 게 싫어. 어떤 때는 건조한 게 싫어. 사람 따라 다르겠죠. 그래가지고서 외관병이 또 있다. 안팎으로 병을 이뤄 온갖 고통을 만드는데 어렵도다 내상 칠정 희로애락 사랑 증오. 분노하는 마음은 간을 주관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기운이 역상하고, 간암을 걸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암자가 잘 생각이 안 나면 한번 이렇게 써볼까요? 잘 생각 안 나면 한번 이렇게 써보는 거죠, 뭐. 여기를 주물렀어. 생각이 나는군요. 네. 탐욕과 어리석음과 화내는 게 하나, 둘, 세 개가 산처럼 쌓여서 암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암의 원인도 분노래요. 간암의 원인은 분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사랑과 증오, 날 갈수록 원인 불명, 괴질 창궐 추세인데 전염병도 아닌 것이 마음의 병 큰일이로구나. 이 시대에 영웅은 없느냐 이게요. 영웅은. 간이 맑은 영웅은 없느냐 이게요. 영웅이라고 그러면 그냥 도당을 거느리고 나뉘어가지고 나는 대장이다. 너희 대장 한판 붙자.
이런 도당에 그리고 아주 마음을 비운 사람이 진짜 영웅이죠.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내던지는 거, 이런 걸 영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치는 거, 그걸 영웅이라고 합니다. 강의로 들어가기 전에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이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괴테의 소설로부터 따왔던 유명한 영웅 이야기인데, 나라를 위해서 몸 바쳤던 에그몬트 백작의 서곡, 여기는 저하고 연관이 좀 있습니다. 고등학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밴드부를 했어요. 밴드부 했는데 남들은 말이야 트럼펫으로 막 신나게 말이죠. 이런 거 하고 말이죠. 이런 거 하고 말이 트럼본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참 트럼펫하고 색소폰 이런 걸로 멋있게 하는데, 저는 늦게 들어가가지고 호른이라고 해서 달팽이처럼 생긴 거 있어요. 그래서 저는 뒤에서 반주만 하는 것만 했습니다. 한 2년 동안.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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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그때 제일 처음 저희 음악 선생님하고 연주했던 게 에그몬트 서곡. 비극의 최후를 마쳤으나 사랑하는 여인이 다시 여신으로 환생을 해서 자기 남편을 구제한다고 하는, 한나라를 구했던, 스페인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했던 네덜란드의 멋진 영웅적인 마음을 가진 에그몬트 백작의 이야기를 하는 에그몬트 서곡입니다. 1960년도에 제가 뒤에서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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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그러나 이 음악이, 영웅적인 음악이 그 얘기와 함께 제 마음을 딱 항상 치고 있었어요. 외로울 때, 간이 콩알만 있을 때, 허풍이 들어갈 때마다 저를 다스려줬던 에그몬트 서곡.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과 함께 우리들의 간을 좀 다스려보자. 위대한 사람은 뭐냐? 위장이 큰 사람이 아니고 남의 것 막 먹는 사람이 아니고 마음을 씻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조율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석가세조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세 가지 삼독을 설하셔서 번뇌 원인을 밝혔는데, 84,000 원인이 다 뿔따구 아니면 욕심 아니면 통박 잘못 굴린 어리석음이래요. 여러분, 병중의 악질 암의실에 원인이 불명한데 바로 탐욕과 분노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상 떠들어도 마음 변화가 최고로 무상한데,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뜻을 구해 구부도 꼬라. 여러분들, 간땡이가 분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우리 고통 중에 4가지 고통 중에 제일 가는 고통이 뭐냐?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이게요. 자, 여러분, 우리 좀 웃기는 얘기, 그러나 진리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건강식품이 자유롭게 하리라 안 했어요. 보신탕이 자유롭게 하리라 안 했어요. 뱀슬개가 자유롭게 한다고 했어요. 곰슬개가 자유롭게 한다고 안 했어요. 녹용이 자유롭게 한다고 안 했어요.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고 그랬거든요. 진리라는 게 뭔지 한번 우리 살펴보자 이거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고통이 있다. 애별리고다. 미운 사람하고 만나는 고통이 있다. 그러면 이 고통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하면 되죠. 사랑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미운 사람하고 만나는 고통이 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미워 안 하면 되죠. 참 이론은 좋아, 그죠? 이론은 좋은데 당장 미운 사람 생각해봐요. 이해를 하죠, 그냥 금방. 그죠? 우리 귀여운 아들 생각해봐요, 그냥 깨물어도 괜찮죠. 그 중에서도 3번째가 뭐냐? 구원한 걸 얻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질병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는 안 구하면 되죠. 안 구하면. 근데 우리는 계속 구하러 다닙니다. 찾으러 다닙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특히 이 구하는 것 중에서도 간하고 관계 있는 건 뭐냐? 우리들의 인텔렉츄얼 리듬, 우리들의 지성 리듬하고 관계 있는 권력 의지하고 관계되어 있는 바로 이 간은 우리들의 명예와 권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명예를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학위를 추구하고 청와대 들어가기를 힘쓰고 백악관 들어가기를 힘쓰고 뭐 시장 당선돼 애를 쓰고 승진하려고 애쓰는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들의 간경락하고 심포경락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간땡이가 분 사람, 심포가 약한 사람들이 전부 마음속에는 소위 심리학적으로 동일시 현상이 있어요. 동일시 현상. 내가 말이야 청와대에서 청소하는 사람 바로 옆집에 살아.
아, 그렇습니까? 세상에, 만상에, 우리 마음속에 자기가 몰랐으니까 무엇을 의지해서 동일하게 생각하는, 의지해서 거기에서 대리만족을 느끼려고 하고, 심지어는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예수 부처를 빙자해서 내가 예수의 둘째 동생이다, 아들이다, 뭐 내가 뭐, 내가 구세주다 말이야. 내가 부처님의 둘째 아들이라는 동 말이죠. 부처님이 뭐 옛날에 뭐 첩이 있었대나? 그래갖고 첩이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아서 중국으로 넘어 한국까지 왔다나? 그리고 족보까지 아코디언처럼 끼고 있는 정신병자도 있어요.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 하고 정신병자들 가니까 열로 오라고. 내가 자네를 위해서 특별히 줄 게 있으니 변소로 쫓아오래요. 겁이 나는 거 있죠. 화장실 문을 딱 열더니 딱 감더라고요. 이제 너에게 법통을 주노라. 겨드랑이에서 아코디언처럼 생긴 우리가 저의 컨닝페이퍼죠. 컨닝페이퍼. 아, 웃음 나와 죽겠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얼굴도 멀쩡해요. 예수대학교 나왔어요. 예수대학교. 돌아도 살짝 하는 게 더 미치는 거 있지 아주. 확 떨든지. 근데 내가 너를 20년 동안 기다려느라. 그래요. 무릎을 꿇으래요. 그러니 우리 학교 다닐 때 아코디언식 컨닝페이퍼 있잖아요. 예? 어떤 때는 여기다 놔서 꼬무줄 쏙 들어게 하는 거, 바바리 콧도 안에다 넣는 거, 책상에다 이렇게 갈기는 거. 저도 그런 짓 많이 했습니다. 아코디언식으로 된 걸 딱 꺼내더니 세상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둘째 첩이셨대. 나 그런 소리 처음 들었거든요. 저도 불경 꽤나 읽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첩 있다 소리는 난 처음 들었어요. 라울라라는 아들을 낳고 그 아시오다라는 왕비 사이에서, 예? 이게 장애로구나. 내가 앞으로 공부하는데 이게 장애로구나. 아, 장애요. 그게 라울라는 말이 인도말로 장애라래, 장애. 나의 앞길에 장애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게 불러준 말이 라울라래요. 이 이야기는 들었어도 첩이 있다는 소리 처음 들었어요. 그러더니 첩이 있었는데 몰래 중국으로 한국으로 해서 자기가 그 후손이래요. 이게 동일시가 미쳐버리면 이 정도 갑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유명한 내류수상이 어느 날 정신병원을 방문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전국의 동일시 협회 여러분. 그 무엇과 말만 꺼면 내가 말이야, 돈 많은 아무아무게 말이야, 거기에서 말이야, 내가 말이야. 요새 뭐 옛날 같으면 암행어사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죠. 우리는 거기에 껍벅 죽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신과 동일시, 재벌과의 동일시, 내가 말이야, 배우 누구누구의 매니저하고 하는데 말이야, 소개시켜줄게. 예? 이런 거 등등. 이게 뭡니까? 우리들의 명예욕입니다. 내류수상의 하루는, 그 정신병원에는 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기가 내류래요. 그래서 5년째 입원한 사람도 있고 지금 7년째 입원한 사람도 있대요. 내류수상이 모자를 고쳐 쓰고 정신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정신병원 원장이 어서 오세요. 근데 마침 그때 자기가 가난한 이발사인데도 확 돌아갔고 자기가 내류라고 주장하던 이발사가 마침 5년 동안 치료받고 이제 퇴원하는 길입니다. 이발사가 이렇게 보더니 내류하고 비슷한 놈이 하나 오네요. 내류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모자 쓰고 들어와요. 씩 쳐다보고 앉았는데, 자, 병원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내류가 아닙니다. 가난한 이발사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저도 내류처럼 훌륭하게 되겠습니다 하고 제정신 차렸어요.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병원장이 마침 여기 내류수상이 오셨는데 인사하시라고. 그래서 이발사가 쓱 쳐다보더니 그 내류수상을 한 바퀴 팩 돌더니 뺨을 한 번 빡 치더래요. 야, 임마, 너도 한 5년 지나면 막 병이 나서 그래. 웃었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진짜 내류 보고도 또 제가 내류를 사칭하는 걸로 알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향가라고 부르나? 왜 미친 광부가 부른 나는 강 건너서 왕이 될 거야, 왕이 될 거야. 에? 그때 그런 향가를 부르고 물속에 빠져 죽은 백수광부 이야기 있죠? 중고등학교 때 배웠죠? 백수광, 머리가 흰 광부의 얘기? 남편 시체를 붙들고 우는 지연미의 슬픔을 노래한 노래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근데 백수광부가 그때 뭐라고 그러는지 평소에 난 저 강 건너가서 왕이 될 거야, 왕이 될 거야. 이 노래만 하나 보면 그때 얼마나 왕들이 국민들을 탄압했는지 알 수 있죠.
그렇죠? 오죽하면 마음이 미쳐서라도 내가 왕이 되고 말 거야. 왕이 되고 말 거야. 그렇죠? 옛날에 연임금은 돌아다니다가 어느 농부가 자네 연임금이 누군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무슨 연임금이 무슨 상관이 있어? 요는 요거 연임금은 연임금 나는 나야. 내가 하늘의 은덕을 입어서 농사를 짓고 내가 임금의 이름 알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면서 격양가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격양가. 그때 연임금이 기분 좋아했을까요? 기분 나빠했을까요? 기분 아주 따봉 좋아했습니다. 그렇다. 저와 같이 국민들이 나의 이름을 모르는 것이 난 더 좋다. 근데 요새야 우리가 대통령 이름을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항상 음덕이 있어야 돼. 음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이 건강한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을 자기 분수만큼 추적하고 자기 분수만큼 누리고 자기 경계가 아니면 함부로 권력과 힘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생명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겸허합니다. 아주 사소한 생물도 사랑할 줄 압니다. 조선조에 윤회라고 하는 나중에 병조판서까지 올랐다고 그러던가 유명한 그 정승이 계셨는데 굉장히 가난했던 선비 시절에 어느 주막집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마침 그 방 좀 달라니까 아주 천박하게 취급을 해가지고 저쪽 가 있어 저쪽 가 있어 당신 같은 사람. 그래서 처막 끝에서 어떻게 비나 좀 피하고 있으려고 그러는데 마침 거기 거위가 잘 아시는 얘기죠. 그 구슬을 먹어버리 진주를 먹어버리네. 그러니까 주인이 진주가 어디 갔어 이거. 애들이 갖고 놀다가 잊어먹었네 이거. 그러니까 딱 처막 끝에서 이거 수상하게 생기고 초라하게 생긴 이 윤회를 보더니 이놈의 자식 너 내놓으라고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나를 묶는 건 좋지만 저 거위도 같이 묶어주세요. 이거 뭐야? 거위를 같이 묶어달라고? 그래 하룻밤 새도록 묶어놨는데 다음날 아침에 거위가 그렇죠? 에? 대변을 쌌죠. 방송용어인데 거위가 대변을 쌌습니다. 그래 이놈은 이제 너 오늘 혼나봐라. 관가 가라. 그러니까 관가 가기 전에 거기 거위 대변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구슬이 나왔거든요. 진주가. 주인이 진작에 얘기하지 왜 어젯밤에 얘기 안 했냐고. 그러니까 당신같이 성질이 급하고 분노를 잘하고 간기가 동하고 간등이가 무고 성질 급하고 간암 일부 직전에 있는 성질 급한 사람은 거위를 죽였을 거 아니에요. 어젯밤 얘기했으면. 내가 거위도 살고 진주도 구하느라고 하룻밤을 묶여 있었다. 이와 같은 덕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 사람이 간이 건강한 사람이죠. 그렇죠. 성질 급해가지고 묶은 사람은 간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죠. 여러분 간하고 심보는 같이 가는 자 이제부터 조금 전문용어로 고름경락이라고 합니다. 고름경락. 한문으로는 좀 이렇게 쓰는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요물만 딱 따가지고 문문자 안에다가 이 골자를 갖다 쓰면 대골이 되잖아요. 높은 양반들. 그렇죠? 막 세력 있는 사람들. 센 사람들. 목에 힘주는 사람들. 그죠? 코하고 배꼽하고 동시에 걸어다니는 사람들. 에? 저한테 진찰받으러 왔을 때 15년 전에 한 분이 딱 들어왔어요. 목에다 힘 팍 주고 문을 팍 열고 들어와요. 이러고 들어왔어요. 여태 분이 비사가 열악하고 쫓아와요. 그래서 선생님 어디서 신고? 저 위에서. 그래서 선생님 저 11층에서 내려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네? 화가 나 죽겠어요 그냥 지금. 선생님 그렇게 목이 힘들다 목 부러지시는 게 그래서 내가 목이 아파서 왔어. 그래서 제가 간경락을 힘을 쫙 빼줬을까요? 더 넣어줬을까요? 힘을 쫙 빼줬어요. 족고름 간경락을 제가 백호 요두법, 청룡파미법, 영수보사법, 원보방사법, 호흡보사법 해가지고 딱 치료를 했어요. 왜냐면 그 양반이 자기가 높으면 권불 10년이요 화무 11홍이라 얼마나 가겠다 이렇게 목에 힘을 주고 다니다 보니까 제수 관자처럼 됐지 그냥. 그래 간경락을 그냥 등치도 좋고 그래서 그저 못하고 망쳐갖고 와. 농담입니다. 좀 큰 침 갖고 큰 침. 등치가 이런 사람은 굵고 긴 침을 써야 될까요? 단단한 침을 써야 될까요? 그러고 백일배신이라고 국민학교 1학년들은 굵은 침을 써야 될까요? 가늘한 침을 써야 될까요?
이제서야 서양에서 덩치가 크고 피하 지방이 굵은 사람들은 긴 주사바늘을 써야 된다고 불과 한 달 내로 지금 신문에 나왔어요. 왜? 피하 지방이 이만하니까 긴 침을 써야죠. 긴 주사를 놔야죠. 이분 덩치도 좋았어요, 막. 그래갖고 제가 굵은 침으로 그냥. 그래갖고 제가 치료를 했더니 나갈 때는 목 힘이 탁 풀어지고 안녕히 계세요. 겸손해서 갔습니다. 침으로 마음도 다스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너무 목에다 힘 좀 주지 말지. 너무 힘을 주면 안 돼요. 자, 이 경락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들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온순하라 하는 수고름 신포경. 뱀띠로 태어나서 지혜가 없다. 잘못 살은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러나 비둘기같이 온순하라. 돼지가 이게 집돼지가 아닙니다. 산돼지 얘기하는 겁니다. 산돼지 띠로, 돼지 띠로 태어나가지고 저돌적이라고 그러죠. 저돌적. 예? 예? 저돌적. 예? 이게 돼지 저자거든요. 저돌적인 용기를 태운 장군의 기질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저돌적이다 그러잖아요. 저돌적이다. 예? 돼지가 막 저돌적으로 달리고 이 송곳니가지고 막 박을 때면 무섭죠? 돼지띠로 태어나가지고 장군의 기질이 없는 사람은 잘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돼지의 용기, 뱀의 지혜, 이것을 상징하는 경락을 오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주막한산격으로 깊이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12가지 동물이 12가지 경락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심보를 잘 써야 건강하다. 제일 첫 시간쯤에서 제가 박동진 선생의 흥보가 첫머리를 제가 틀려드리면서 그렇죠? 노인 양반 왼편 갈비짝 밑에 심술보 하나가 달렸는데 이놈의 심술을 부릴 때 어쩌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왼쪽 갈비짝 밑에 심술보가 달린 게 아니라 우리는 바로 뭡니까? 심보가 고약하다. 잘 보세요. 심장 심자에다가 감쌀보자. 심포는 자 우리 몸에서 오장육부 중에 왕에 해당하는 게 뭐겠어요? 왕에 해당하는 게 뭐겠어요? 심장. 그렇죠? 심장은 군주지관이라 심장은 왕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군주지관이라. 심장은 왕과 같으면서 신명이 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소음 신경 새끼손가락 여기가 발달된 사람은 신명나는 노래를 잘해요. 또 발바닥에 흐르는 그런 경락이 소음 경락이거든요. 근데 이 심장은 군주지관이라 근데 심장을 싸고 있는 요거는 신사지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신하와 사령 말하자면 명령을 전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심보가 튼튼해야 희락이 출현한다고 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여기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심보가 건강해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심장의 명령을 잘 전달하는 신화를 준 거예요. 그래서 수고름 심포경은 우리들의 지식의 저장 창고하고 똑같거든요. 잘 보세요. 음경락이 천지라고 하는 이 안에 가슴 있는 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흘러나가는데 자 가운데 손가락 어떻게 흘러나가느냐 바로 손바닥으로 흘러서 쫙 가운데 손가락으로 합니다. 손바닥으로 흘러서 가운데 손가락으로 나오는데 손바닥에 또 희한한 경락이 하나 있거든요. 수고름 심포경에 가운데 여기 이거를 이렇게 왁 말아줘가지고 이게 스르르 말아주면요 셋째 손가락으로 넷째 손가락 사이가 이렇게 되는 자리가 이렇게 점 찍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요 자리가요 이렇게 말아주면 셋째 손가락하고 넷째 손가락 사이에 요 자리 혹은 조금 밑에다 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침 넣을 때는 여기는 위험하죠. 많은 힘줄이 많죠. 그래서 약간 밑에다가 덜 위험한 줄 하는데 이 자리를 피로 노궁령이라면 노궁열 피로할 노자에다가 피로의 궁전 이상하게 왜 정신노동을 많이 하고 나면 여기가 아파요. 그러면 정신노동을 쉬어야 됩니다. 이걸 노궁열이라고 그래. 피로할 노자에다가 궁전궁자에다 가지고 이 자리를 강하게 잘 마사지 해주면요 정신피로가 금방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했을 때 안에서 체했을 때는 바로 내관열이라는 것도 수고름 심포경상에 있는데 보통 자기 손을 3개를 대가지고서 요 주름살 위에다 이렇게 놓게 되면 바로 여기에서 약 한 2천 정도 여기에서 3개를 놓고 약간 안쪽에 여기 힘줄 사이에 있는 여기를 보면 내관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위로 가면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간사혈이라고 이제 정신병도 치료하는 자리가 있는데 바로 이 내관열 같은 데는 침은 잘 위험해서 잘 안 놓지만 한번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엄청나게 아프죠. 그래서 안에서 체했을 때는 내관열, 바깥에서 왔을 때는 외관열. 이 바깥에 있는 걸 외관열, 안에 있는 걸 내관열에서 이게 지압 자리도 많이 쓰고 침은 아주 잘 놓는 사람들이나 가끔 가늘한 침으로 놓습니다. 수고름 심포경이요. 심장을 싸고 있으면서 심장 군주의 명령을 전달하는 전령사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기가 막힌 자리입니다. 그리고도 또 더욱더 희한한 자리, 우리가 중풍 걸렸을 때 따주는 자리, 이 끄트머리, 이 새끼손가락이 제 끄트머리를 중충열이라고 합니다. 물론 안쪽으로 여기를 취하라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 끄트머리를 중충열이라고 하는데 일단 중풍에 걸려서 쓰러졌다, 잘 모르겠다, 그럼 십선열이라고 해서 이 끄트머리를 다 따주는 걸 십선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가 바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 자리. 예? 그래서 요걸 중충열이라고, 양쪽에 요 자리. 이게 보통 혈압도 내려주고 중풍도 예방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충열 같은 거, 그 다음에 노궁열, 내관열, 이런 것들이 쫙 흘러가고 있는 이 심포경락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심포, 마음을 잘 써야 된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경락이면서 서양에서는 욕이 흘러가는 장소, 이렇게 하면 무슨 뭐 쌍스러운 욕을 상징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포경락을 여러분들이 잘 다스려서 이 끄트머리를 기억력이 잘 안 돌아오는 분들, 엄지손가락으로 양쪽 끝을 자꾸 눌러줘 보세요. 어디가 생각이 안 날 적에. 그러면 기억력이 오른쪽을 누르면 왼쪽 뇌가, 왼쪽을 누르면 오른쪽 뇌가 활성화됩니다. 왼쪽 뇌는 주로 계산, 오른쪽 뇌는 주로 상상이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이 끝을 아주 강하게 눌러주게 되면은 우리들의 기억력이 소생이 되는 유명한 뱀의 경락, 지혜의 경락, 지식의 경락, 우리들의 심보를 잘 쓰게 되는 경락이 옵시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족걸음 간경인데 이 간경락은 여러분들이 이 간이 또 눈하고 관계가 있어요. 눈은 전구라고 하면 간은 밧데리거든요. 간에 열이 있으면 눈이 나빠져요. 그래서 눈은 우리가 간의 영향을 받아서 언젠가 서방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세간 명목탕이라 간을 씻어서 눈을 맑게 해라 하는 이런 멋진 처방이 있거든요. 동의보감에. 잘 한문을 볼까요? 간을 씻어서 눈을 맑게 한다. 여기에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잘 끓여잡수는 초결명, 결명자 그런 것도 들어가고 또 감국이라서 국화꽃도 들어가요. 석결명이라고 해서 광물질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등등이 쫙 들어가서 눈을 맑게 해주는 건데 이거 보세요. 눈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씻었어요? 폐를 씻었어요? 심장을 씻었어요? 간을 씻었죠. 그래서 우리가 눈만 보지 않고 보통은 눈이 좀 흐리다, 뭔가 좀 백내장 같은 게 왔다 그러면 간의 열을 식혀주는 약을 씁니다. 사람들이 전구를 갖다가 보기만 합니까? 당연히 밧데리를 보면서 인간을 볼 때 왜 눈만 보느냐 이거요. 간은 안 보고. 왜 혓바닥만 보느냐 이게 심장열은 안 보고. 왜 이명증만 보느냐 이게 왜 심장은 안 보고. 왜 코만 보느냐 이게 폐는 안 보고. 그래서 인간은 서로 유기체다. 간경락은 어떻게 생겼느냐. 아래에 있는 대돈, 행간, 태충, 중봉으로부터 안쪽으로 해서 곡천열로 해서 그러니까 안으로 해서 올라가서 기문열이라는 데로 끝나게 되는데 기문열은 거의 옆구리에 해당합니다. 근데 간경락을 우리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려드리면 엄지발가락 오른쪽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비경락은 여기서부터 시작. 이걸 시초를 대돈열이라고 하거든요. 대돈열. 이 간경락의 요 자리만을 잘 지압을 해도 이게 운동성하고 관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풍으로 오래 고생하시는 분들 손톱으로, 또 힘이 없으시면 좀 힘 있는 분들이 손톱으로 강하게 지압을 아래에서 위로 지압을 해주시면 이게 목이라고 하는 운동성, 봄에 관계되고 말하자면 풍기를 강하게 해주는 거니까 너무 떠는 사람 말고 잘 안 움직여지는 사람들, 뭔가 이 자꾸 마비가 오는 사람들은 이 가운데 손가락에 있는 중충열을 강하게 지압해주면서 대돈열을 강하게 지압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라게 해주는 것도 어떤 때는 약이 되죠. 그래서 어휴 간 떨어질 뻔했네. 간 떨어지는 건 약입니까 독입니까? 약도 되고 독도 됩니다. 깜짝 놀라요. 우리가 그 딸꾹질 같은 거 할 적에 깜짝 놀라게 해서 왜 낙국이 하고 그러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레스토랑을 들어왔습니다. 선물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레스토랑 주인이 총을 겨눴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갔어요. 그 사람이 걸린 병은 뭘까요? 딸꾹질이었습니다. 왜? 총을 겨누는 순간 깜짝 놀라서 도망갔죠. 그래서 가끔 간 기능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도 일종의 약입니다, 여러분. 분노도 때로는 약을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너무 스트레스 속에서 간땡이가 부어있습니다. 허풍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암기된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식의 위장 심포병력에 태권도, 주산학원, 컴퓨터, 미술학원 너무 공부를 시켜. 맨날 위장이 팡 터져서 한꺼번에 다 까먹는 자폐 증상, 심포병력 한꺼번에 망가지는 자폐 증상, 백치 증상이 생긴다는 게 치매 증상이. 그래서 우리는 간과 심포의 적당한 조율은 우리들이 꿈없는 잠으로 가는 비결입니다. 특히 한방에서는 잠은 간하고 관계가 있다. 귀혈한다, 귀가 난다, 간으로 들어가야 깊은 잠을 잔다고 합니다. 깊은 밤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꿈도 꾸지 말고 나쁜 꿈도 꾸지 말고 길몽흉몽에 구애받지 않는 맑은 간의 소유자가 되는 깊은 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